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금융 보고서도 있고 또 기술기업 컨퍼런스 콜 기록까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기술 이 두 분야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이죠. 오클로라는 회사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클로. 오늘 바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오클로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또 이들의 접근 방식이나 기술이 왜 좀 특별하다고 하는지, 네네. 그리고 이게 요즘 정말 뜨거운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 수요 있잖아요. 아, 그 문제요? 네. 네, 그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뭐랄까 정보를 빠르게 따라오시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 보니까요, 오클로의 사업 방식이 기존의 원자력 회사들이랑은 확 다르던데요. 보통은 원자로 설계해서 파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오클로는 이걸 직접 발전소를 짓고 또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면서 여기서 나온 전기를 판다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클로의 어떻게 보면 핵심 전략 중 하나예요. 마치 그 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직접 운용하면서 전력 판매하잖아요. 아, 그런 식이군요. 네, 그런 서비스형 에너지 모델을 원자력에 딱 도입한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뭐랄까 초기에 큰 돈 들일 필요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고객 입장에선 좋겠네요. 물론 이게 운영이나 재무 관련 위험은 전부 오클로가 직접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아, 그렇죠. 위험 부담은 크지만 이게 잘 되면 고객 확보에는 확실히 유리하겠어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떤가요? 소듐 냉각 고속로?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그 기술적인 부분,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 냉각 고속로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요, 과거에 EBR2 같은 실증 원자로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검증된 기술을 이제 현대적으로 개량한 건데요. 아, 검증된 기술 기반이군요. 네, 핵심은 뭐냐면 고온인데도 압력이 대기압 수준으로 낮게 유지가 돼요. 압력이 낮다. 네, 기존 경수로는 엄청난 고압을 견뎌야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뭐 비싼 특수 소재 대신에 그냥 일반 스테인리스관 같은 거, 흔한 산업용 합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공급망 활용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비용 절감에 유리하죠. 그리고 고속로라는 점도 중요한데 이게 중성자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바로 핵분열을 일으켜서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한 연료, HLU라고 부르거든요. HLU요?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인가요? 네, 맞습니다. 표준 저농축 우라늄보다 농축도를 높인 건데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허허, 기술 선택 자체가 사업 모델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오클로에게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 기획을 될까요?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네, 이건 뭐 절호의 기회라고 봐야죠. AI 연산이라는 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정적으로 또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오클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24시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소형 원자력 발전으로 이 수요를 잡겠다는 거죠. 미국 국방부도 굉장히 중요한 잠재 고객으로 보고 있어요. 국방부까지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행정부가 원자력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던가 그 어드밴스 액트 법안 통과 같은 것도 오클로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인 거죠. 정부 지원까지 등에 업고 있군요. 근데 원자력 하면 사실 인허가가 엄청 까다롭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클로는 이 부분에서 뭔가 다른 전략이 있나요? 아, 네. 인허가에서도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NRC라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랑 2016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통합 인허가라는 방식을 추진 중이에요. 통합 인허가요? 네. 보통은 설계 승인 받고 또 건설허가 받고 나중에 운영허가 받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데 이건 특정 부지에 대해서 건설과 운영 허가를 그냥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전체 인허가 기간을 확 줄일 수 있죠. 첫 번째 COL, 이걸 성공적으로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설계의 원자로는 그냥 부지 관련된 것만 추가로 보고 더 빨리 승인받겠다. 이게 목표예요. 속도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게 칫주자니까 넘어야 할 규제 허들은 여전히 많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아토믹 알케미라는 회사도 인수했던데요. 이건 또 어떤 움직임인가요? 갑자기 동위원소 사업이라니요? 이것도 상당히 전략적인 수라고 봅니다.
아토믹 알케미라는 회사가 그 의료용, 예를 들면 암 치료나 진단 같은 데 쓰이는 거예요. 아, 의료용 동위원소? 네, 그거랑 산업용으로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안에서는 생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아, 공급망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오클로는 이걸 자신들의 고속로를 운전하거나 또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이 동위원소를 직접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와, 부산물까지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대단하네요. 네.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서서 핵 기술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다각화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결국 핵심은 핵연료, 특히 그 HALU라는 걸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 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HALU 확보, 이게 오클로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자로 개발하는 많은 기업들의 공통적인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렇죠. 다들 필요할 텐데. 오클로 같은 경우 첫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초기 연료는 일단 정부 비축 물량 같은 걸로 확보할 계획이라고는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상업용 HALU 공급망 구축이 이건 뭐 필수적이죠. 네, 필수죠. 만약에 자체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럼 연료 비용을 거의 뭐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경제성 확보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90%요? 와. 네. 그래서 센트로스 에너지 같은 HALU 생산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라든가 또 센트로스 전 CEO였던 데니엘 포네먼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한 것 같은 움직임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클로는 소형 모듈 방식, 그리고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델, 여기에 소듐 고속로라는 특정 기술을 결합해서 뭐랄까 원자력 발전의 판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막대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클로의 행보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과연 오클로 같은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가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수 있을까? 네, 그 질문 중요하죠. 그리고 이들의 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연료 공급망 문제, 또 엄격한 규제 환경, 그리고 실제 운영하면서 경제성을 정말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습니다. 네, 현실적인 과제들이죠. 이 혁신이 과연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